안녕하세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주말입니다. 비 오는 가을이네요. 미국이 어지간한 것에는 다 참을성을 보여줍니다. 똘레랑해서 사실 프랑스가 톨러런스, 관용, 인내를 큰 덕목으로 치지만 중국 역시 만만디 하면서 어지간한 건 다 참아줍니다. 미국 역시 굉장히 참을성 있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미국이 용납하지도 허락하지도 않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건에 있어서는 가급적 참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참을성을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1997년 덩소평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향후 100년간 그 계산대로 수리적인 단순 계산하면 2097년까지겠죠. 그게 은유적인 표현이라 해도 최소한 향후 50년 정도는 중국이 미국에게 대들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뭘 알고 한 얘기죠. 17대 국회에서 저와 같이 의원을 지냈고 18대는 18대 같이 의원을 지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의정 생활을 하지 않고 원래 경제학자이고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였던 정덕구 박사님 그리고 정덕구 전 의원이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이란 책을 2011년 찍어냈습니다. 이 책을 찍으면서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9년 11월 이 책을 쓰는데 본인이 3년 이상 걸렸답니다. 수없이 많은 중국 기업, 연구소, 정권, 중심자, 개인, 소비자 다 인터뷰도 했는데 어쨌든 2009년 11월 어느 날 중국 정부의 정부 부처 최고위 당국자와 오찬을 하면서 그 최고위 당국자가 정 박사님한테 혹은 정 의원한테 조언을 구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이 중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까?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2009년 얘기입니다. 그때 정 박사 얘기가 중국에게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이분 서문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국력이 커지더라도 OECD에 조급하게 가입하지 말고, 둘째, 홍콩 병합하지 마라. 홍콩을 병합하지 마라. 세 번째, 향후 10년간, 향후 10년이라는 건 2009년으로부터 치면 2020년 정도겠죠. 배추 속이 꽉 찰 때까지 미국과 심하게 다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제 앞에 한두 가지는 첫째, 둘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언급한 향후 10년간 배추 속이 꽉 찰 때까지 미국과 심하게 다투지 마라 했습니다. 정 박사는 중국의 경제를 속이 덜 찬 배추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저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보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경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덩소평이 한 얘기 같은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속이 차기도 전에 중국을 속이 덜 찬 배추로 비유한 이유는 배추 덩치가 크더라도 속이 꽉 차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덩치만 크고 속이 좀 엉성한 것이 중국의 경제라고 정 박사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그렇죠. 세계 제1위의 무역량을 가진 중국이지만 지금 미국의 신무역 질서에 휘청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도전장을 낸 무역전쟁 때문에 시진핑이 겉으로는 태연자약하고 있지만 속으로 아주 잠을 못 자고 있을 겁니다. 이런 어드바이스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든지 혹은 다른 표현을 하면 도광양해에서 빛을 감추고 조용히 내실을 기하라는 중국의 국가 전략에서 벗어나서 굴기로 나왔습니다. 기술 굴기, 군사 굴기, 경제 굴기. 2025년까지 중국의 기술을 4차 산업화 기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2025년 중국 기술이라는 기조도 만들어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런 중국, 다시 말하면 미국으로 볼 때는 중국이 미국에게 군사적, 경제적 도전장을 공개적으로 던진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이 될 것이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절대 안 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기에게 패권 도전하는 국가. 중국이 내놓고 지금 미국에게 패권 도전한 것입니다. 미국이 안 참겠다. 간과하지 않겠다. 패권 도전하기 전에 좀 속되게 표현해서 다리를 문질러 버리겠다. 그런 목소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면 기사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중국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남중국해에서 사실 미 해군 구축함에 중국 구축함이 40m까지 접근해서 거의 충돌 직전 전쟁 날 상황까지 가도록 중국이 밀어붙였고, 그리고 팔로알토 등 실리콘밸리에 중국 학자나 기술자나 기업을 심어서 혹은 그 반대로 중국에 가 있는 미국 공장에 그들의 산업 스파이를 심어서 훔쳐간 기술이 2017년만 해도 300조에 달한다고, 300조 원에 달한다고, 3천억 불 중국에게 기술 도둑놈이라고 내놓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펜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맛을 무역연합 계획을 하겠다. 이거 어제 제가 방송한 겁니다. 이미 중국을 포위할 전 세계의 무역 핵심국들과 손을 잡고 중국하고는 더 이상 장사하지 마라. 왜냐하면 중국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근거한 이 WTO 체제를 무너뜨린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대하면, 너희들이 중국 상대하면 앞으로 미국이 너들 국가들하고 우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긴 국가들하고는 미국이 장사 안 하고 너들 힘들게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근데 펜스가 지금 이걸 들고 나오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이미 트럼프가 시작한 중국 목조르기에 손을 한 번 더 얹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더구나 지금 중국이 미국 선거 개입한다고 자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터무니없는 건 아닐 겁니다. 뭔가 분명히 근거를 잡고 하는 얘기인데도 11월 6일 딱 한 달 남은 미국 중간선거를 두고 이 얘기를 자꾸 터뜨리는 거예요. 만에 하나 공화당이 질 경우에 중국에게 그 책임을 돌릴 여지를 열어두기 위한 하나의 숨통을, 빌미거리를 만들어 두는 미국의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그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정작 더 큰 목적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은 간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두 가지예요. 지금 세계 무역량 1위인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무역을 하는 돈을, 다시 말하면 사고 파는, 수입하고 수출하는 국제 간의 거래, 무역 거래에 있어서의 돈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전부 다 대체하겠다는 게 시진핑의 꿈입니다. 그거 하겠다고 1인 독재 체제를 만들어 놓고 중국몽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길을 중국이 다 철도도 놓고 도로도 닦고 해로도 닦고 기지도 만드는 일을 중국이 전 세계 국가들하고 하겠다고 펼쳐놓은 계획이 1대1로입니다. 육지에서는 서안에서 출발해서, 중국 서안에서 출발해서 유럽에 이르는까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을 거쳐 유럽에 이르기까지의 가는 곳곳마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처를 만들며, 그 거래는 중국 돈으로 쓰자, 위안화로 하자. 그리고 해로에서는 중국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데까지의 가는 곳곳마다 기지를 만들든지 물류기지를 만들든지 항구를 만들든지 해서 군사적으로 해상교통로를, 중국이,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이 해상교통로를 중국이 끼어들어서 자기들도 거기에 장사를 하면서 동시에 군사력을 증강시킬 파트너도 만들고 군사력 증강시킬 전략적 기지도 구축하자는 게 바로 1대1로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2050년까지 완성하자는 게 중국몽입니다. 그 중국몽을 완성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은 이것만 되면 중국은 명실공히 경제와 군사에서 세계 제1의 패권국이 된다. 미국을 올라서는 제1국가가 된다. 1997년 등소평이 죽으면서 절대로 향후 100년간 미국에게 맞서지 마라 라고 한 것을 넘어서서 그걸 교훈을 잊어버리고 그때하고는 시대가 다르다. 등소평이 나보다 키도 더 좋고 더 좋은 사람이고 나는清華대학교 나오고 등소평은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고 등등. 그리고 중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뭐 꼭 100년 동안 꼼짝 안 해야 되겠나? 시간 한번 땡겨보자 라고 시작한 것이 중국몽입니다. 그럼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미국을 넘어설 수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에서는 해군력을 키우려고 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럼 경제적인 면에서 미국을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돈을 기축통화로 하자는 겁니다. 기축통화라는 건 쉽게 말해서 국제 금융거래를 하거나 무역을 하는 데 있어 세계 어디든지 통용되도록 하는 돈이 기축통화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계의 기축통화는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금과 함께 영국의 파운드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전성국으로 우뚝 올라선 미국에게 그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미국에 깔리기 때문에 따라 영국의, 죄송합니다. 중국이 입에 익어서 자꾸 나오는데, 영국의 파운드화가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의 달러화에게 그 위상을 뺏기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로 사실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전 세계에서 IMF를 운영하는 기본 운용축은 금과 달러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합니다. 지금 금은 사실 무역거래에서 쓰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68년, 69년에 중국의, 정말 제가 계속 중국에서 미안한데, 영국의 파운드화가 위기에 처하고 미국이 불황에 처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미국 돈만 가지고는 금은 한정이 돼 있고 생산량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 미국 돈을 찍어내서 하면 되지만 미국 돈을 자꾸 찍어내면,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의 가치가 정말 휴지 조각으로도 될 수 있으니까 뭔가 급할 때 달러 아닌 다른 가상 금, 그래서 페이퍼 골드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런 돈을 인출해서 국제 소위 말하는 유동에 대처할 수 있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제 유동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16개국 돈이었지만 1980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 5개의 돈이다가 그것을 소위 말하는 특별 인출권 SDR 해서 Special Drawing Right라고 합니다. 특별 인출권의 통화로 인정해 줬는데 그러다가 이제 EU가 통합이 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EU에 들어가고 하니까 지금은 지금이 아니라 그 후에 미국 달러, 유로화,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만 였다가 2015년 12월 달에 중국의 위안화도 특별 인출권을 위안화에도 특별 인출권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아주 급할 때 일반적으로는 IMF로부터 일반 인출권으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데 아주 국제 이 통화 위기가 올 때에는 미국의 달러만이 아니라 엔화, 파운드화, 유로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도 돈으로서 국제사회에 통화되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진핑에게 하나의 엄청난 그의 꿈을 꾸게 한, 물론 1대1로라는 생각은 2013년에 처음 제안했지만 이 특별 인출권이 중국에게 주어지면서 시진핑은 정말 날개를 달았다. 이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 달러를 제끼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야망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과연 기축통화에 준하는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준기축통화로서 위안화를 인정해 줬더니 미국 눈에 중국이 너무 설레발을 친다. 자유시장 경제 질서는 지키지 않으면서 기축통화로 해줬는데도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그 무역 질서에 따르지 않고 중국 저거 편한 대로 제3국 가격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관세는 적게 내고 물건 팔아먹고 그 돈 가지고 챙기고 그 돈이 모이니까 미국에게 대든다. 이래서 이제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까불지 마라 하고 나온 게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한다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보호무역주의는 용어가 보호무역주의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 제외 세계 무역 질서 구축입니다. 중국 제외 무역주의입니다. 그러면 시진핑은 미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 수 있을까? 기축통화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그 나라의 시장이 커야 돼요. 근데 시장은 진짜 이미 무역량으로 보면 세계 1위가 되었어요. 그럼 단순하게 시장만 커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실물적인 안정적인 가치를
그 국가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물적이며 안정적인 가치를 가진 수단은 뭡니까? 금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말 쉴 새 없이 금을 사 모았지만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은 1800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약 8000톤입니다. 중국이 세계 6위로 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을 제외한 2위에서 그 다음 쭉 5위까지 다 합쳐도 미국이 가진 금 보유량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가치가 아주 안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미국의 금을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중국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통화 가치 안정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국제거래에서 이 돈이 누구든지 다 마음대로 어느 시장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특히 중국 자체가 어떤 체제입니까?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 사회. 공산당이 모든 경제정책과 모든 자본시장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금융체제를 못 갖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금융시장. 왜 영국이 19세기, 20세기 세계 최고의, 런던이 세계 최고의 부의 중심지가 됐습니까? 금융시장, 금융체계가 정말 고도로 발달된 덕택입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으니까 훨씬 더 고도의 금융시장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은 이 통화가 국제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가 없는데, 중국은 경제체제는 그만두고라도 정치체제로 볼 때 국제사회 수준에 맞는 금융체제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유롭지, 거래 자체가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공산주의 체제의 시장경제체제 논리로는.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도 받고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왜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입니까? 제가 뭐 친미로서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설사 친미면 좀 어때? 객관적인 사실을 보자고요. 경제력 1위입니다. 군사력 1위, 기술력 1위, 거기에 플러스 문화력도 1위입니다. 왜 문화력이 1위예요? 다 청바지 입고 싶어해. 다 자식들 미국 보내고 싶어해. 미국 문화 흉내내고 싶어해. 미국 좋아해. 과연 우리가 또 다른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미국을 좋아하는 생각과 미국에 대한 신뢰를 가진 만큼 중국을 신뢰할까요? 이 네 가지 이유 어느 것도 충족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충족이 된다면 첫 번째, 시장 규모가 커야 된다. 그건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국제사회가 중국이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된다 해도 기축통화로서의 국제체제를 갖췄다고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대1로를 개발하면서 65개 국가 전부 같이 공동으로 제로섬이 아닌 서로가 윈윈 계약이라 하면서 파키스탄, 타일랜드, 그 일대가 지나가는 모든 국가에게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우리 노동력을, 중국 노동력을 가지고, 중국 돈을 가지고, 중국 기술 가지고 철도도 놔주고 도로도 놔주겠다고 돈 가져 쓰라고 돈태기로 돈 갖다 맡깁니다. 공짜 아니에요. 수익금 나올 때쯤 되면 돈 갚으라 하는데 이 나라들이 돈 갚을 능력이 없어. 빚더미로 알았는 거야. 그럼 중국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돈 갚을 능력 없으면은 우리 기술과 우리 노동력과 우리 돈으로 지은 철도, 우리 돈을 만든 항구, 우리 돈으로 만든 도로 우리가 운영할게. 아니면 우리에게 소유권 달라.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대1로에 혹하던 국가들이 여 지나가는 길에다가 전부 장사를 할 수 있는
중간중간 시장터를 만들면 우리도 좋고 중국도 좋구나 생각했는데 속았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아프리카예요. 왜? 아프리카 거의 대부분 다 독재국가야. 근데 그 독재국가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독재자들이 자기 정권을 연장시키는 거야. 지난 9월 13일, 14일에 중국 베이징에 54개국 중에 스와질랜드 빼고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중국에게, 하오, 쎄, 감사하다고 하면서 중국이 우리를 정말 이퀄 파트너로 인정해주고 우리 개발하도록 돈 준다. 그거 왜 주겠어요? 독재자들이 독재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돈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빌붙게 하는 동맹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좋다? 아프리카 국가가 좋은 게 아니라 아프리카 독재자들이 좋은 거예요. 이런 차제에 중국에 대한 신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데군데마다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깊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이 딴지를 걸어요. 대표적인 게 이란입니다. 이란 핵합의 빠지고 난 뒤에 이란 핵합의하기 전의 경제제재, 무역제재로 더 나아가서 세컨다리 보이콧까지 적용하겠다고 미국이 나서고 있어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어떤 나라예요? 중국이 진짜 눈독 들이고 있어요. 어떤 나라로? 에너지 공급국으로. 중국은 계속 경제 성장해 가려면 에너지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세계 제1의 에너지 국가 돼서 우리는 완전히 에너지에서 자유롭게 된 거야. 필요하면 너희들이 와서 사가. 팔 테니까. 오펙 석유가가 더 이상 장난치지 마. 미국이 더 싸게 팔 테니까 와서 사가. 그리고 이란에게는 노골적으로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너 중국하고 거래하면 앞으로 너도 가만두고 중국도 가만두겠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거래가 돼야 돼요. 됩니까?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중국이 기축통화, 위안화를 기축통화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꿔야 돼.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WTO에서 자유시장 경제 지위를 획득해야 돼. 10월 2일 불과 사흘 전에 미국이 나프타를 이름을 없애고 캐나다, 멕시코, 미국 간에 이루어진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름 바꾸어가 USMCA로 바꿨어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로 하면서 거기에 못을 박은 조항이 딱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 지위를 갖지 않는 국가하고 너들 FTA 체결하면 가만 안 둬? 만약에 FTA 체결할 경우에 너 USMCA에서 발길질을 내보내볼 거야. 그리고 너들 힘들게 할 거야. 그 시장이 적은 시장이 아니에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세 나라가 거래하는 무역량이 1200조 달러를 넘습니다. 앞으로 자유시장 경제 지위를 얻지 않은 국가하고 FTA 체결하지 말라면은 중국에 자유시장 경제 지위를 안 주겠다고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일본, EU가 다 동의를 했어요. 완전 중국주의예요. 중국은 자력갱생으로 가겠다. 자력갱생으로 가겠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WTO가 요구하는 무역 질서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독자 생존하겠다는 건데, 독자 생존이가 기축통화 됩니까? 기축통화라는 건 더 많은 국가와 더 많은 물량을 더 넓게, 더 빨리, 더 많이 교역을 해야 되는 건데, 중국이 기축통화국으로 올라서지 못한다면은 군사력 증강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축 통화가 바로 초강대국으로 가는 절대적인 필수 불가결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미국이 그걸 못하도록 한 것이 신세계무역질서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은 지금 중간선거를 눈에 앞에 두고 계속 중국을 쪼옵니다. 너들 우리 중간선거에 개입하면 그냥 안 둘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게이트 때문에 지금 똥을 싸고 있는데 중국이 말이야 우회해서 들어와서 거짓하면은, 그래서 미국의 국내 정치를 교란시키면 절대로 그냥 안 두겠다. 중국 펄쩍 뛰고 있어요. 뭔 소리야, 우리는 그런 것조차 염두에 두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너희들 말 만들어내가지고 완전히 중국을 곤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 에? 한수도 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 가서 이 미국의 그 워싱턴에 있는 주요한 한 10대 탱크탱크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닌 다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 왜 도널드 대통령이 아닌 다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 할 걸까요? 이 얘기가 바로 이거야. 너들 공화당 선거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못 이기면은 중국 너들이 뻘짓해서 그렇게 엉뚱한 짓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분명히 따질 거야 하고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미리 깔아놓은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한테 더 맞기 전에, 얻어 터지기 전에 아예 잔머리 굴려서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더구나 너희들이 들어와서 뭐 군사 관련 정보를 지금 다 빼나가려고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데, 관련 정보, 군사 관련 기술 빼나가면 절대 그만 안 두겠다. 사실 히토류가 이게 군사 장비 부품에 들어가는 많은 부분이 히토류로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때까지 없었던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거의 80%의 히토류 생산의 80%가 중국이에요. 이걸 두드리는 이유는 미국이 장비에 중국 부품을 쓰면은 미국에서 절대로 가만 안 두겠다. 미 국내에서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도 중국 거를 쓰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때리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겉으로는 중국 몽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 달 전에 후한강이라는 교수가 칭화대 자체 내에서 열 몇 명의 교수들이 후한강 쫓아내라고, 후한강이 누굽니까? 칭화대학교 시진핑과 동문이에요. 지난 한 10년간 시진핑의 국가전략의 브레인 역할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람을 잡아여가 1대1로도 만들고 중국 몽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 잘한다고 박수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잠자지 말고 달려가가 트럼프를 억누르고 미국을 억눌러서 세계 제패가 패권국이 되라고 한 사람이에요. 북경 내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마 때문에 말이야 중국이 너무 성급한 꿈 꿔서 지금 미국에게 필요 이상으로 얻어 터지고 있으니까 좀 입 좀 다물게 하고 전마를 칭화대 내에서 연구소에서 전략연구소에서 소장 자리 목도 쳐라. 우리가 잠깐은 쉬어가면서 미국 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신중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더 늘어가고 있어요. 시진핑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걸까요? 너무 자신감에 차 있는 걸까요? 미국의 중국 죽이기는 속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틈새에 낀 한국,
우리의 생존 전략을, 그건 남의 나라 일이니까 송영선 앉아가지고 뭐 미국 얘기 중국 얘기 하지 마. 미국 얘기 중국 얘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생사의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무역에 영향을 주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USMCA,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새로운 무역협정에 의해서 우리의 성장성에, 바로 성장 능력에 0.01%가 마이너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해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는 미국의 중국 포위 무역 혹은 중국 제외 무역 질서가 우리 경제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무역 제1파트너가 중국이니까. 살 길 찾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 우리 정부는 나서서 미국에게 북한 핵신고는 나중에 하고, 이런 통일부 장관보다도 더 친북인 사람을 외교부 장관을 두고 청와대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박수를 치고 있으니, 지 죽는 줄 모르고 눈 감고 달려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최국주님 감사합니다.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들어와서 만날 엄지만 누르지 말고, 엄지도 물론 감사합니다. 엄지척도.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꼭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비오는 가을날입니다. 뭐 희미한 예사랑의 그림자라도 생각하면서 파전, 동동주 아니면 와인 한 잔 어떨까요? 감사합니다.